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소설을 쓰시는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냥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소설 쓰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지 일주일 만에요. 이번에도 역시 마이크가 켜있는 줄 모르고 야당 의원을 향한 직설적인 비난에 추미애 장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만나봤는데 좀 더 길게 그 장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어.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저 장면이 고스란히 마이크를 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또 마이크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추장관한테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뒷담화라 그러죠. 보통 뭐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이렇게 어떤 사적으로 한 이야기가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그동안 종종 벌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5월 달에도 보면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이제 그 당시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요즘 공무원들 정말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요, 실수는 한 번 정도로 족한데 이 실수가 반복되면 상당히 좀 의도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5번 하셨잖아요. 그럼 뭐 국회 시스템이 어떻게 돼가고 어떤 상황인지 누구가 잘 알 겁니다. 아마 서욱 장관같이 장관 처음 해본 분들은 국회 와서 얼떨떨해서 저렇게 실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미애 장관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저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도 보면 질문하는데 그 뒤에 있는 당시에 이제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문하는데 혼자서 소설 쓰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보면 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공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신들의 지지층들한테는 좀 열광하게 하고 또 반대자들한테는 좀 어떤 더 반대하게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저는 참 보면 추미애 장관의 언론이 보면 국민을 상대하기보다는 굉장히 자신들의 지지층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말의 품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지금 말을 보면 참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왜 이야기를 자꾸 할까?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전체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 즉 열광하는 지지층들에만 만족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이게 누굴 지칭한 거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해당 야당 의원은 무슨 말을 했길래 추 장관이 마이크 꺼지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이 지칭한 사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도읍 의원이 정회 전에 국방부에서 사실상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평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많은 청탁이 있었으면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2020년 9월 8일에 대응 문건이라는 서류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라 했으나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수의 청탁 전화 안에 여러 유력자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측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게 김도읍 의원 질의의 핵심인 것이고 이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응 문건을 만들어서 마치 청탁이 없었던 것처럼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도 질의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을 듣고 정회를 하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 김도읍 의원을 지칭하면서 어이가 없다. 그리고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기 참 잘했다.
죄 없는 사람 잡아 넣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국방부 측에서 확실한 설명을 하고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이 논란, 어이없다는 논란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내내 이어졌던 질의가 지금 언론에는 사실 다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의 어이없다는 발언만 화두로 떠올랐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팩트를 다루는 질의를 수면 아래로 묻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겠는가. 어이없다는 말밖에 남지 아무것도 지금 안 남지 않습니까? 기록에 대부분. 그런 정치적인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추 장관은 곧바로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 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아니, 사과하셨잖아요.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 녹취까지 그걸 해가지고. 그럼 질문을 잘 하든가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 반복하면서 뭘 자꾸 그래요. 소통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서 유감 표명하셨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유감을 저지를 하시면서 또 전제를 가신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모욕적이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이 설화가요. 정말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고 분노케 하는 겁니다. 예, 화면을 좀 길게 봤는데 그러니까 김도부 의원 얘기는 유감스럽습니다. 앞에 또 전제를 달았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얘기인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과 장혜철 평론가님은 전략적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최 교수님도 정말 뭐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첫째는 이제 이게 정의가 선포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충분히 마이크가 켜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이 상황을 보면 정의가 선포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그냥 혼잣말로 했다면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서욱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형식으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만약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말 때문에 또 설화가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더 커지고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해가지고 도움이 저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의도적이기보다는 아마 여러 정황적으로 피곤함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욱 장관이 물어봐서 답변하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속마음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준석 의원님 여기 화면에 같이 보면 잘 나와 있긴 한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아들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서류 처리 미숙으로 이 정도가 됐다라는 정도로 잠정 결론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추 장관이 대략 짐작을 하고 약간의 태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저는 초기에 이 추미애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제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사실 여권이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은 그런 긴장감이 약간 덜해졌던 것 같은 것이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선 처음에 의혹 제기가 되었고 국회에서 이제 조금씩 공방을 하다가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검찰이 상당히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의혹이 증폭되었고 3단계로서는 이제 광화문에 이제 대중이 몰려나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 비슷하지만은 2단계 검찰 수사에서 과거 이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쌩쌩할 때 속된 말로 그럴 때 했던 수사와는 강도가 비교도 안 되게 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이건 뭐 앞으로 집회하면 엄벌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대중 집회나 이런 것이 열려가지고 이 동력이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뭔가 고압적으로 정리 국면을 이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추석이라는 어떤 일정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이걸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야당 쪽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 논란에 옆에 있던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취임한 지 얼마 된다고 뭐가 불편하다고 여쭤본 건지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 국방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이 고단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국방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어떤 어설픈 해명을 함으로써 의혹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예, 오랫동안 같이 앉아 있어서 그냥 예. 인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아니요, 의원님들도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고단하시겠어요. 통상적인 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어이가 없네라는 발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게 이제 국방부 장관의 많이 불편하시죠. 이 발언이었는데 이걸 두고도 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심기보좌 역할이 없다. 뭐 이런 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국방부도 장악했냐라는 얘기까지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저 발언, 특히나 정회가 선언되었지만 이 상임위 질의 직후에 국회의원들 다 착석해 있고 이게 공적인 공간, 공적인 자리잖아요. 저 자리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고단하시겠어요라고 말한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이 받고 있는 의혹에서 자유로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병역과 관련된 일말의 특혜라도 있었다면 국방부와 군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실 정경두 전 장관 때부터 국방부에서 검찰 수사보다 앞서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 아들을 옹호하는 듯한 일각에서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고 지금 신임 장관이 취임해서도 이 사태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최대한 추미애 장관과 거리를 두고 국방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데 국민들 보기에 또 야당이나 언론이 보기에 저 자리에서 신임 장관이 사실상 지금 정부 여당의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고단하시겠어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국방부가 뭔가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게 유리하게끔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법무부 장관을 심기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방부에서 내놓는 여러 해명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게 유리한 해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판국이라면 서욱 장관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추 장관 아들 측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걸 고지것대로 믿기 힘든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바로 이런 작은 장면들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어제 그 법사위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했던 이 밀담들이 어제 법사위를 뒤흔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주 첫 번째 대정부 질문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태도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저와 제 남편은 주말 부부이고 사실은 그 제가 아까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이가 수술한 날도 저는 병원을 가지를 못했고요. 이현주 의원님, 네. 결국 야당의 얘기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어제 동시 입장, 문 대통령과 함께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의전설 높으니까 같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같이 대통령과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동시 입장이 힘 실어주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다시 꼿꼿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제 좀 태도나 행동이 달라진 게 지금 보시면 14일 날 대정부 질문 때는 굉장히 좀 수세적이고 또 사과하는 듯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전날 국방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합니다.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다음 날 국방부의 입장문이 나와요. 근데 그 국방부 입장문이 뭐냐면 굉장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어떤 휴가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사례나 규정을 들어서.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개했던
국방부 내에 인사복지실에서 만든 문건이라든지, 즉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외압을 행사한 듯한 그런 어떤 문건들이 나오고 야당이 그걸 근거로 해서 공세를 벌였거든요. 지난주가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14일 날 국방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15일 날 국방부가 입장문을 내면서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야당 질문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황희 의원이라든지 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좀 대응을 좀 잘못했다.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당시 사병은 단순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역공을 펼쳤어요. 그게 이제 1단계 처음에 있었던 일이고, 바로 그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즉 대정부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이 전략회의를 19일 날 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회의 같은 경우에 다 앉아 있고 대통령이랑 비서실장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총리가 같이 이제 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사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의 사실은, 왜냐하면 전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회의가 일찍 잡혔었겠지만 굳이 이날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검찰, 경찰, 그 국정원 개혁 문제는 이미 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굳이 이날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행위는 결국은 경질은 없다, 어떤 신의를 한다, 이런 모습을 말로는 아니고 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추 장관의 태도도 다소 예전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분석. 든든한 후원군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어제 법사위에 있었던 뒷말이 무성했던 이 마이크가 꺼졌던 이 발언들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말발발 오늘도 한 번씩 짚어봤습니다.